박수현 후보는 23일 오전 11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박수현 선거사무소에서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후보 인사말과 정책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까지 약 1시간 30여 분 동안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박 후보는 본격적인 공약 설명에 앞서 출마의 각오를 말하며 극단적인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화합과 협치의 정치로 바꾸는데 중앙정치에서 기수가 되겠다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지역발전, 인구소멸 문제에 대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화했던 금강국가정원의 차질 없는 조성을 통해 천만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다며 이제껏 지나치는 관광도시에서 야간 명품 상설 공연을 통해 머무르는 체류형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후보는 보건의료 관련 공약으로 공주대 의과대학 신설 및 종합부속병원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공공의료원의 필수진료 과목 신설 우수 의료 인력 확보, 장비 지원을 통해 접근하기 쉽고 합리적인 적정 의료비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후보는 충남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진정한 철도시대 개막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충청산업문화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충청 메가시티 대전 세종 공주, CTX 노선 신설 추진 등을 막힘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 당시 충청산업문화철도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켰으나 이후 철도망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사라져버렸다며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충청산업문화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임기 중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충청 메가시티의 핵심인 광역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옥천 대전역 세종청사 공주 CTX 노선 추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 후보는 충청 메가시티 성공의 핵심은 광역교통망 구축임을 밝히며 출발지이자 종착지인 공주 CTX 신관역은 과학도시 대전 행정도시, 세종의 인구와 산업 인프라가 문화 중심지인 공주는 물론 부여 청양까지 몰려들게 하는 관문이 될 것이며 충남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벅찬 기대를 밝혔습니다. 한편 박수현 후보는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며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양곡법, 농안법 개정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여야 협상, 임업직불금 인상 및 안정적 재원 확보 토종 농업 지원 방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 발표 이후 박수현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극심한 지지도 차이에 대해 선거를 떠나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 후보는 부모 세대에 대한 존경 존중을 표하며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며 자식 세대의 선택을 부모 세대가 믿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박 후보는 청년 세대가 투표해야 바뀐다며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박수현 후보의 출마 심정과 공약 발표 영상이 이어집니다. 우선 이번 22대 총선에 제가 출마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극도의 양극화와 혐오로 정치의 생산성이 아마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그런 수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TV 뉴스를 아예 끄고 사신다는 헛소용이 많습니다. 이 정치의 혐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의 공통된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경쟁해야 될 여건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의 불안이나 이런 문제들이 대한민국의 현재를 위협하고 있는 위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국민들에게 그러한 희망과 역동성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혐오의 정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수현은 과연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극단적인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화합과 협치의 정치로
빨리 바꿔내야 되는 이 일을 하는데 박수현이 중앙정치에서의 기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의 문제를 당연히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 도시이고 인구 소멸 예상 지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의 예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안들이 지금 우리 기자님들께 나누어드린 주요 공약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공주는 늘 질문을 해왔습니다. 왜 공주는 백제문화의 도시인데 왜 여기서 머물지 못하고 지나쳐가는 관광지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 박수현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4년 전 제가 낙선했지만 저는 금강국가정원의 조성이라고 하는 실로 희망적인 그런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주는 백제문화와 관련된 관광 인구만 가지고는 공주의 지역 경제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공주를 연간 1000만 명의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국가정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기제를, 새로운 공약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순천만의 제1국가정원으로 인한 순천의 연간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된다는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제2국가정원의 물산이 태화강은 지정만 되었는데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춘천의 젖줄이라고 하는 금강에 제대로 된 명품 금강국가정원을 만들어내면 저는 백제문화와 함께 새로운 관광 인구 1000만 명의 시대를 반드시 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지난 21대 총선 박수현의 꿈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낙선했지만 그 공약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결과적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품 국가정원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2대 총선 공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렇게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이 관광객을 어떻게 이곳에서 머물다 가게 하는 체류형 관광지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제 공약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자, 낮에 백제문화를 구경했습니다. 금강국가정원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다른 외지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무엇인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명품 야간 상설 공연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외국 경험 많지 않지만 외국에 가보니 우리는 뭐 별로 그렇게 감동도 없는 야간 상설 공연, 제가 공부도 플라멩고 같은 데서 영감을 얻었는데 뭐 작은 그 맥주집마다 그 비싼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 가서 집집마다 호프집마다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별 크게 감동도 없는데 그것을 비싼 돈을 내고 그 야간 공연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잘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공주를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야간에 우리 공주에서 백제를 주제로 한, 예를 들자면 우리 세계 대백제전 때 그 수상 공연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공연들을 실내 공연으로 스케일과 감동과 스토리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실내 공연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야간에 그것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주의 식당이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려면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호텔과 숙박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쏟아져 나온 2~3천 명의 그 관람객들, 관광객들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주의 각각으로 흩어져서 맥주를 마시고 공주의 밥맛거리를 마시고 파전을 안주 삼아 그렇게 이야기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잘 가꾸어진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또 해장국을 먹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21대 박수현 총선의 공약이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금강국가정원의 조성이 공약이었다면 22대 총선 공약의 핵심은 그렇게 몰려온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어떻게 공주에서 체류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번 공약의 핵심은 야간 명품 상설 공연을 만들겠다 입니다. 의료 격차가 극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침 의사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미 그런 방향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공주는 아침에 제가 고속버스를 타보면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전부 서울 삼성병원에 진료받으러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료 격차가 심한 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되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부속병원을 설치하며 하는 것, 장기 비전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속병원 생긴다고 우리 서민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싼 진료비에 진료받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내 주변에서 쉽게 접근해서 적어도 값싼 의료비, 적정 의료비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공공의료의 강화를 병행하겠다라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는 다행히도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진료 과목을, 꼭 이 도시에 필요한 진료 과목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우수한 의료인 인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우수한 의료 장비를 지원하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기능을 아주 수준 높게 강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빠른 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공주대학교 의대 유치와 더불어서 부속병원의 설치도 함께 병행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 대천역을 출발해서 부여, 규안면, 청양 정산면, 공주 쌍신동, 세종시, 그리고 지금의 조치원역으로 이어지는 일반 철도의 건설입니다. 이것은 납부된 충청남도의 남서부의 균형 발전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철도를 구상한 이유는 우리 충청남도에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어마어마한 중국의 관광 인프라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디딤돌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대륙성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성, 이 바다에 대한 이 환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서해 관문인 대천역에 바로 바닷길을 여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길을 여는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해저 터널이, 단기적으로는 해상 크루즈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광객들이 대천역에 내리면 거기에서 그 놓여진 철도를 타고 부여를 구경할 사람은 부여에서 내리고, 공주에서 구경할 사람은 공주에서 내리고, 청양에서 내리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이런 것들을 각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지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아이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충청남도의 균형 발전과 중국의 관광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프로젝트로 이 충청 산업문화철도 19대 국회 때 정말 어려웠지만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비록 추가 검토라고 하는 단서는 붙었지만 정말 어렵게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이것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올린다는 것은 어렵겠으나 제 임기 중에 모든 노력을 다해서 다시 이 충청 산업문화철도에 대한 이 문제를 힘있게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철도시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만 CTX 알파입니다. 지금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 메가시티는 문재인 정부에서 힘있게 추진하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이 지방 소멸의 시대에 지역의 거점 번역들을 묶지 않으면 각자 발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도도 충청권 메가시티,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을 아우르는 메가시티를 해야 될 텐데, 이 메가시티의 핵심은 뭐냐면 광역교통망의 건설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부울경도 그렇게 해서 광역교통망 건설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길을 먼저 놔야 사람과 물자와 문화가 소통하고 광역 메가시티로 묶일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민주당이 앞장서서 하겠다고 공약을 대전역에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그 노선을 보면 충북 옥천에서 시작을 해서 대전과 세종과 공주까지 오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에는 이걸 GTX라고 합니다만, 광역급행열차 GTX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대도심이라고 해서 지하를 깊게 파고 들어가는 지하철 같은 개념이죠. 그러나 충북 옥천 구간과 우리 공주시 구간은 저는 굳이 이것을 지화화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아름다운 백제문화의 이 풍경을 금강변을 따라서 예를 들어 오게 된다면 그런 CTX 알파 경제성도 확보할 겸해서 어쨌든 그런 노선으로 이 광역 급행 철도 이 문제를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과 함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전제 조건으로 광역 교통망의 건설인데, 그것이 바로 어제 말씀드린 CTX 알파라고 이름을 저희가 붙였는데, 그것이 우리 공주가 출발지이자 종착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1단계로 공주를 출발지이자 종착지로 하지만 이것은 바로 부여와 청양과 전북 익산까지 이어지는 유네스코 우리 백제 문화권으로의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청권 메가시티뿐만이 아니라 그 광역교통망을 통해서 우리 백제 문화권으로 과학도시인 대전 인구가, 행정도시인 세종의 인구가, 문화도시인 공주, 부여, 청양, 익산까지 들어오는 그러한 CTX 알파의 관문역으로 그렇게 기능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자세한 건 다 있습니다만 KTX 공주역에 관한 고민이 너무 깊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2018년에 충남도지사에 도전했던 이유도 이 KTX 공주역 역세권 개발 계획을 충청남도가 세워야 되는데 가장 힘있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충남도지사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도지사들은 당적을 떠나서 이 공주역 KTX 역세권 개발 계획의 수립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저는 역세권 개발 계획을 세우는 건 저의 꿈이고 우리 공주의 미래입니다. 공주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KTX 공주역을 둘러싼 5개의 연담도시, 공주, 부여, 청양, 계룡시, 논산시, 이 낙후된 충남의 남서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여기를 확실하게 특례지구로 지정을 해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의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문제입니다. 농민들은 80kg 한 가마에 쌀값이 한 24만 원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국가가 법률로 22만 원까지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고, 지금은 양목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는 시장 격리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성만 따지는 기재부가, 정부가 즉시 시장 격리를 하지 않고 놔둬버리니까 쌀값이 16만 원까지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 양국관리법 개정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 규정으로 그것을 바꾸었는데, 국회를 통과한 그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죠. 농촌은 어떻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한우 농가와 한돈 농가가 있습니다. 한우는 킬로그램당 12,000원 정도는 가야 하는데 지금 8,000원 정도까지 폭락해 있습니다. 돼지 농가, 경락값이 4,200원 정도인데 생산비는 5,200원가량 합니다. 킬로그램당. 농사를 지면 질수록 손해가 나는 거죠. 이런 농촌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인 실용교육 같은 데 가보면 한 200명쯤 앉아 계신데 년마다 하죠. 근데 평균 인구 연령을 보면 70대입니다. 그렇다면 5년 후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대규모 농민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구호가 농촌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입니다. 이 농촌이 지방 소멸도시에 농촌이 이렇게 망가지면 이 지방자치단체의 붕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촌 농업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번에 이거 하나만큼은 공약을 하고 꼭 만들고 싶습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합리적으로 정해지는 평균 시장 가격이 있습니다. 그 시장 가격에 정말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그 시장 가격의 평균을 보장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야 농민들도 농사를 지은 내가 흘린 땀만큼은 그래도 소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7개 광역자치단체와 6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양국관리법의 개정과 농안법의 개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가격 안정 제도를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박수현이 앞장서겠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상임위를 농해수위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선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간사를 맡을 수 있는 이제 위치가 됩니다. 간사는 여야 간의 협상 창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여야 간의 제도 개선을 하도록 협상을 해서 반드시 농촌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렇게 농촌에 희망이 있어야 적어도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농에 대한, 창업농에 대한, 후계농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랑 똑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때 무려 150조 원,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김영삼 대통령 때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이 한 42조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바로 농촌 문제 해결에 한 100조 가까운 예산을 썼지만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대로 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요 농산품 가격 안정 제도 문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또 임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밤 직불금을 비롯한 제도가 도입이 돼서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업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소득 보전의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업이 차지하고 있는 공공적 기능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시대에 임업을 잘하면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이런 거와 상쇄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왜 임업에 직불금을 줘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차원에서 국가가 돈을 주는 것은 그것은 아주 단기 처방입니다. 그러나 임업이 가지고 있는 이 공익적 기능 때문에 임업에 직불금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불금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임업 예산 전체 규모가 있었는데 직불금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아랫벽들 빼서 윗벽들 베고 윗벽들 아랫벽들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다른 임업 예산 분야 줄이고 직불금 그거 주면 그게 임업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임업 직불금 제도를 확실하게 가치적으로 그 다음에 규모적으로 재원이 안정적으로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안정적인 직불금 제도를 만들겠다. 우리 농업에서도 마지막으로 토종농업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토종농업을 해보면 생산량이 별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농약, 유기농, 친환경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병충해 이런 데 약하죠. 그래서 토종농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돈이 안 되는데 누가 그 농부를 짓겠습니까? 이 분야야말로 직불금으로 그러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그게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종농업을 권장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토종농업에 대한 직불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이나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만